자, 돈키호테 일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갈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자신 있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에 탄산음료와 같은 남자 양희승입니다. 어서 오세요. 딴 분 오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네. 목소리를 바꾸셔가지고 네. 또 맞춘다고 바꿨는데 역시 제가 어색하네. 그렇게까지 바뀌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비 오는데 조심히 잘 오셨어요. 뭐 좀 비를 또 맞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또 시간을 즐기거든요. 이제 사람들과 같이 센치한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또 에너지를 모으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또 혼자 고독과 이런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빗소리를 또 즐기는 그런 저희 PD가 마이크 내리고 싶대요. 탄산음료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안 맞아. 네. 우리 PD랑 안 맞아 그런 성향.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하면서 막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지인 선배님 계셨는데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제 위암이 발견이 돼서 위에 4분의 3을 절제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보니까 위암 2기신데 이게 이제 림프 쪽으로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을 이달부터 어제부터 시작하셨겠네요. 그렇게 시작해서 폐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암은 이제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비용이나 기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병을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병이 되고 나서의 그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을 어떻게 좀 똑똑하게 가입을 하고 가성비를 좋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All About 암보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암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보통 많이 T는 발음을 안 내는데 About라고 하셔서 영국식으로 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참 많은데 내 암보험이 어떤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물론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 이게 맨날 까먹거든요. 들어도. 이 돈키호테 청취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내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비가 정작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10중 8구 10명 중에 8명 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암 환자는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말씀처럼. 네, 뭔가 좀 객관적인 그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늘고 있다가 아니고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암 유병자분들이 무려 200만 명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한 25명 중에 한 명은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의 대략 20년 전, 그러니까 1999년도 통계를 보니까 연간 한 10만 명 정도씩 이 암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최근인 2020년의 자료를 보면은 24만 7천 명 정도 연간 이제 발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2.4배 정도가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대 수명이라고 해서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또 통계가 있는데 남성은 한 80.5세, 여성은 86.5세 더 오래 사시죠. 근데 이렇게 기대 수명까지 우리가 생존했을 때 남성은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반드시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데 반드시 암에 걸린다니까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암의 발병률이 높나요? 네, 어떤 암이 많이 발생되는가 이제 봤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폐암, 2위가 위암, 3위가 전립선암, 여성은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 이런 순서였는데 좀 유의미한 그런 부분은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유방암 그리고 이제 전립선암 이런 그 생식기 암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발병률이 증가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암 발병률이 이 발병 같은 경우에는 서구화된 어떤 식생활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발병률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암이 사실은 잘 먹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져서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검진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 암 환자를 전보다는 잘 찾아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발견되는 분들이 높아진다라는 네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발병률이 높은 만큼 완치 비율도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발병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반대로 이제 그 희망적인 그런 통계가 있는데 암이 완치가 되었다고 보는 이제 5년 생존율의 또 통계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최근 23년 사이에 과거의 42.9%에서 71.5%로 무려 28.6%의 이 5년 생존율이 증가했는데 다시 말해서 20년 전에는 암에 걸리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5년 동안 생존했다면 이제 현재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어쨌든 5년 이상 생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암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식이요법도 하고 또 검진도 열심히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이고 또 더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암보험도 든든히 준비한다면 암에 걸려도 100% 생존하는 것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뭐 얘기해 주시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건 네, 훨씬 더 뭔가 좀 믿음이 가고 걱정보다는 좀 잘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하네요.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치료 비용, 뭐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어떤 부위 암이냐에 따라서 이제 물론 다르고 흔히 뭐 연기에서 뭐 말기까지 뭐 몇 기냐 또는 이제 암세포가 뭐 침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얼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지, 또 전이가 다른 장기 쪽으로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뭐 수술을 받았는지, 또 항암 치료를 어떤 걸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암이 제일 치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제가 2018년도 그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보니까 간암이 한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은 이렇게 치료비가 들고요. 이어서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57만 원, 여성의 경우 이제 유방암은 1,768만 원, 자궁경부암은 1,621만 원 정도 그런 수준의 이제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어떤 치료들을 하길래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죠? 이 최근에는 그 1세대 화학 항암 치료, 뭐 세포 독성 항암 치료라고도 하는데 그런 치료들이 과거에 이제 많이 그 받았던 치료라고 하면 2세대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꿈의 암 치료라고 하는 면역 항암 치료, 뭐 중입자 치료, 뭐 양성자 치료, 이렇게 많은 좋은 치료들이 이 암 정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 소개해드린 그런 치료 비용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그냥 통계이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약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이제 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 회에 뭐 200만 원 또는 뭐 500만 원 이렇게 드는 이제 그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제도 많이 이제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픈 질병이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네. 통계 자료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렇게 비싸면 사실 너무 부담이 크네요. 그렇죠. 이제 2018년도 삼성 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연구 자료를 보니까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비용도 문제인데 4명 중에 1명은 직장을 잃게 된다라는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치료를 받다 보면 사실 직장 출근을 못 하니까. 네. 근데 아픈데 실직까지 한다. 그럼 진짜 막막하겠는데 앞으로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니까 어떤 그 공기업에 다니던 분이 계셨는데 위암 수술을 받고 복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를 조금 뭐 자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못 먹게 되니까 또 주요 업무였던 이제 거래처 술자리 이런 것도 또 나갈 수가 없어서 네, 회사에서도 또 이분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복직을 했는데 직장 동료들의 또 부정적인 시선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또 이제 아이러니한 게 암 병력이 없는 분들의 24%, 나는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암 진단을 받은 분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염되는 질병도 아닌데 왜 그럴까 싶긴 한데 사실 네.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이런 심정을 잘 모르긴 하겠죠. 네. 씁쓸한 결과이긴 합니다.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암보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All About 암보험을 준비했는데 절대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꼭 알고 계셨다가 유사시에 참고해야 하는 암 관련 특약, 내가 암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또는 이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보장 특약을 준비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암보험에 대해서 All About 암보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유사시에 챙겨야 하는 암 관련 특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암보험에서 잠시만요. 마이크를 안 올려주셨어요, 우리 PD님. 네. 네. 네, 나옵니다 이제. 암보험에서 암은 크게 이제 일반암. 네.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일반암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허. 보통 위암, 간암, 폐암 이런 일반암이 있고 그렇죠. 또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생식기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는 그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암에 걸리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게 바로 암 진단비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술보다 또 항암 치료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방식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진다. 네. 어떤 식으로 달라져요? 일단 뭐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뭐 항암을 했는지 아니면 두 개 뭐 다 했는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암 수술비 특약과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대략 3년 전 정도부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아까 저희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에 가입을 하고 계시면 적게는 뭐 1,000만 원에서 최대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맞아요. 어떤 거예요? 그 아까 뭐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암세포만 죽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암세포가 따로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이제 DNA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건데 표적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폐암의 경우에는 뭐 EGFR이라든지 ALK 이제 이런 대표적인 유전자 변이들이 있어요. 그 몸속에 그 변이된 유전자가 있는 분들에게만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유전자 변이에 대한 표적 항암 치료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하면 누구나 어쨌든 그 표적으로 그 암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세포를 너무나 좋은 치료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한다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암에 해당하는 변이가 몸속에 있어야 또는 단백질의 변화가 있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누구나 변이된 세포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같은 변이된 폐암이라도 세포가 있어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네. 표적 치료가 가능해야만 받을 맞습니다. 수 있는 네.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의 장점?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1세대 그 치료 방식이 화학 항암 치료 또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상세포도 같이 죽게 되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죠.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구토도 심하게 되고 결국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또 이렇게 완치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표적으로 그런 만약에 그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5년 그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근데 누구나 다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입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또 비싼 거 아닐까 걱정.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급여에 해당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입원보다는 보통 통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암 뭐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하시지만 보통 실손보험에서 통원 치료 한도는 적으신 분은 10만 원, 많으신 분 해봐야 25만 원인데 이 표적 항암 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경우에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또 반대로 해당이 된다면은 뭐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진단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뭐 확률은 낮더라도 가성비는 사실 굉장히 높은 특약이어서 저는 이제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어떤 특약이 있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특약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또 표적 항암 치료비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유행했었던 뭐 이제 암 생활비 특약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항암 치료를 입원으로 했냐 또 통원으로 했냐에 따라서 암 통원비, 암 입원비 특약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는 암 통원비도 아까 좀 전에 표적 항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나오기도 하는데 암 통원비도 뭐 30만 원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보험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특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놓치면 안 되는 특약들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암 치료 이후에 발생되는 후유 장애, 그러니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서도
이런 그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국가 제도이기도 한데 중증 환자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된 경우, 암의 경우에는 이제 암 산정 특례에 해당이 되시면은 이 암 산정 특례를 보장받는 이 특약에서도 진단비처럼 이렇게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제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가입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산정 특례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증 환자 또는 희귀성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이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나라에서 그 본인의 그런 그 치료비 부담을 한 5% 정도 이내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반대로 95% 정도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도 이 산정 특례 특약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또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암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어떤 암보험이 일단 인기가 많은가요? 네,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보험료는 싸고 보장은 좋은 큰 이제 이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누차 뭐 강조를 드리지만 보험료부터 보지 마시고요. 이제 보장 내용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먼저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어떤 보험이든 첫 번째 순서가 되고 그런 이제 보장 내용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보험료를 이제 결정하시는 건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이걸 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탄산 전문가님, 양희승 탄산 전문가님의 톡 쏘는 시원한 암보험 가입 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일반암 진단비는 내 연소득의 1배에서 2배 이상 또는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생식기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세 번째,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을 위해서 반드시 유사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가입하시고 더불어서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이라고 하는 거를 꼭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암 진단비에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반드시 가입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암보험과 관련해서 더 털어주실 정보 있습니까? 네, 뭐 탈탈 털어 드리고 가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암보험 트렌드를 보니까 암 진단비는 대부분 상품들이 암에 걸린 최초 1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쵸. 이제 어떤 상품들은 최근에 보니까 암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최대 이제 5회까지 사실 이거는 뭐 좀 실현 불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5그룹으로 암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소화기암이라든지 또는 뭐 고해감이라든지 생식기암이라든지 이렇게 5그룹을 나눠서 그 각각의 암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최대 5번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은 나에게 맞는 암보험을 고를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까 보장 내용을 먼저 보고 보험료는 나중에 봐라 하셨는데 보장 내용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오늘의 마지막 그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일단 전제는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지만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암보장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 근데 보험료 때문에 조금 나는 이제 그 선택을 미루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은 보장을 또 반대로 축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같은 보장 내용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 주기를 뭐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하지 마시고 20년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면 20년 동안 보험료 갱신되지 않으면서 비갱신형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이상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암을 추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플랜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꽉꽉 채워서 많은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내가 가입한 암보험, 암진단비부터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네. 둘째, 부위별 암보험, 일반암, 생식기암, 유사암, 고해감별로 나의 암진단비는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네. 자,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